천천히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123기 listening practice를 우선순위로 하고 있는 리스닝 특강 진행하고 있습니다. 리스닝 특강 수업 이름은 로그인 클래스죠. 로그인 클래스 123기 오늘 4회차 총 12강 총 12시간 수업이죠. 한 회차당 2시간씩 2강씩 나가게 되니까 우리가 3회차까지 지난번에 수업을 했고 6강까지 마쳤습니다. 오늘은 7강, 8강 나갈 차례입니다. 어, 이번 123기가 처음 수강이 아니신 분들도 있으시고 첫 수강이신 분들도 많으신데 보통 이제 첫 수강을 하시면 그러니까 1회차 수업이죠. 1강, 2강을 1강, 2강 수업을 이렇게 체험하시고 나서 보통은 생소하다. 들어본 적이 없는 얘기인 것 같다라는 얘기들을 좀 많이들 하시고, 왜냐하면 뭐 인토네이션, 억양 이런 얘기는 우리가 처음 접하는 건 아니지만 붙여 읽기가 있었구나. 영어에는 붙여 읽는 것. 왜냐하면 영어 띄어쓰기 중요하잖아요. 띄어쓰기 때문에 단어와 단어 사이에 띄어쓰기가 있기 때문에 어, 단어가 두 개다, 세 개다 이렇게 구별을 하고 띄어쓰기는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띄어서 읽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우리말은 띄어 읽기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붙여 읽기가 영어라는 언어에서 어, 또 언어는 소리가 매개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영어라는 언어에서 또 영어라는 언어가 가지고 있는 소리 체계가 붙여 읽기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구나. 그래서 이제 1회차 수업을 듣고 나서 좀 붙여 읽기에 대한 인식만 했더니 좀 많이 달라졌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보통 이제 2회차에서 자음, 조음점을 조금 인식을 하고 나서, 소리가 조금 내가 다르게 소리를 낼 수 있으니까, 내가 소리를 낼 때, 예전에 인지하지 못했던 우리 조음 기관들, 그러니까 음이 만들어지는 그 기관들을 인지를 하기 시작하니까 소리가 조금 더 들리는 것 같다, 캐치가 되는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런데 이제 그래도 소리는 빠르다. 영어 소리는 빠르다. 특히 영어는 이제 높은 피치가 있고 낮은 피치가 있는데 높은 피치도 힘들어요. 높은 피치도 어, 저도 한 영어 리스닝이 정말 힘들어서 영어 리스닝을 힘들어만 하다가 어느 계기가 있어서 영어 리스닝을 정복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그 오랜 유학생활 시간을 경험을 했지만 그냥 그러려니 하고 받아들이고 살다 보니까 도저히 이게 해결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계기가 있어서 리스닝을 해결해야 되겠구나라고 해서 시작을 한 게 받아쓰기였습니다. 딕테이션. 그렇게 하니까 상당 부분 안 들리는 부분이 많다라는 것도 알게 됐고 어떤 생각들을 자주 하게 됐냐면 아마 공감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저한테 질문을 주시는 분도 있으신데 가끔씩 제가 너무 답변을 단답형으로 드리니까 어, 그러네. 뭐 이렇게 생각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을 분명히 공감하시는 분들이 아주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답지하고 내가 들은 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도저히 못 받아들이겠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음, 이런 문장이 있었어요. They're gonna charge you for that. Charge you. 지금 이제 거의 다 들어오신 것으로 확인이 되니까 출석 체크 잊지 말고 꼭 한 번씩 해주시고요. 제가 출석 체크 강요, 강조를 드리는 이유가 이 수업이 계속 이렇게 진행이 되기 위해서 좀 제가 증빙을 해야 되는 절차가 저한테는 이제 굉장히 중요한 업무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출석 체크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특강이나 뭐 이렇게 추가적으로 수업이 열릴 때마다 이제 제가 항상 초대장을 보내드리고 참석하는 것은 이제 문제가 없는데 그 신청서 작성이 이 수업 클래스 하나하나 열어가는데 좀 중요한 과정이라서 제가 신청서 작성 그리고 출석 체크 항상 부탁을 드리고 있죠. They're gonna charge you for that 이라는 문장을 제가 스크립트에서 봤었는데 네, 감사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렇게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수긍이 안 되는 거예요. 제 귀에는 they can charge you charge you도 아니었습니다. charge for that 이렇게 들렸어요. you도 안 들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출석 체크는 단톡방에 해주셨으면 채팅창에는 더블 체크 해주시면 저한테는 더 도움이 되고요. 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출석 체크는 단톡방에 해주시고 채팅창에는 두 번 해주시면 제가 두 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So, 제 기는 아직까지 they can charge for that이라고 밖에 이렇게 준비가 안 됐던 거죠. 네, 안녕하세요. 음, 자, 그런데 납득을 못하고 일단 여기서 제가 만약에 매몰됐으면 진도가 나가지 못했겠죠. 저는 진도가 나가지 못하면 안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 다음 날도 출근해서 제 상사가 그 당시에 이제 제 직속 상사가 그러니까 디렉트 슈퍼바이저죠. 디렉트 슈퍼바이저가 40대 초반에 백인, 전형적인 백인 정말 중얼중얼하는 말 빠른 그리고 엔지니어들이 그렇게 이제 소통을 잘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사실관계를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하나도 안 들리면 제가 언제 잘릴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진도가 빨리빨리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일단 수긍이나 납득은 나중에 하고 일단 넘어가자. 그런데 이게 신기하게 이 소리를 어, 들을 수 있는 네,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이 가청대가 하나씩 하나씩 늘어가는 경험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한 세 달 정도 뒤에 제가 이 스크립트를 우연히 제가 뭐 그때 그게 맞았나 틀렸나 한번 두고 보자 하면서 찾아본 건 아니고 우연히 이제 복습을 하고 싶은 마음에 예전에 처음에 딕테이션 했을 때 안 들렸던 부분들을 찾아봤는데 신기하게 들리는 거예요. 제가 아까 하이 피치랑 로우 피치 말씀을 드리다가 이 사례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로우 피치는 일단 대부분이 안 들립니다. 영어 소리의 로우 피치는. 그러니까 높은과 낮은 부분, 특히 낮은 부분에 명사 덩어리, 목적어, 수식어 이런 것들이 뭐 형용사 덩어리, 우리가 관계대명사라는 거 다 형용사 덩어리잖아요. 이런 게 다 나오는데 안 들려요. 그 부분에 우리가 소리가 귀가 거기다가 꽂히도록 그렇게 우리가 귀를 사용하는 트레이닝을 안 했는데 음, 네, 트레이닝을 하지 않았는데 그게 들리지는 않습니다. 그럼 높은 피치는 잘 들리느냐? 자, 이런 제가 잘 못 들었다는 they're going, going to죠. 이런 부분이 높은 피치가 캐치가 안 되니까 이게 캔으로 들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나중에 좀 높은 피치, 낮은 피치가 내가 그 소리의 영역대를 좀 잘 들을 수 있게 되면 좀 잘 들리더라. 그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3회차 때의 그 템포, 우리 프랙티스 한 부분. 그래서 1회차가 사실 어떻게 보면 가장 인트로덕션이죠.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1회차 내용을 좀 숙지를 잘 하셔야 1회차에서 얘기한 붙여 읽기가 중요합니다. 스피치 블렌딩에 대해서 배웠죠. 영어는 퍼즐을 두고 읽는 게 아니라 붙여서 읽는 연습. 자, 제가 조금 중구난방 같지만 제가 이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음, 우리 하드 드라이브, 소프트 드라이브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영어로 발음을 했을 때 soft drive, hard drive 이러면 그걸 또박또박 읽었다고 생각할까요? 물론 이거 분절해서 읽었어? 아니면 붙여서 읽었어 하면 분절해서 읽었어. 이렇게는 얘기하는데 원어민이 생각할 때의 또박또박 발음. 그러니까 또박또박은 내 귀에 잘 들리는 발음을 또박또박이라고 한번 그렇게 정의를 해볼게요. 원어민이 생각했을 때 바르게 읽었다, 잘 읽었다, 상대방을 배려해서 읽었다 그러면 soft drive가 아니라 soft drive, hard drive 이렇게 읽는 게 이제 더 잘 읽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문장을 우리가 제가 막 오타를 오늘 너무 많이 했네요. 앞에 나와 있는 they can charge for that 같은 경우에도 they can charge for that. 자, 이거 붙여서 읽긴 했지만 그래도 천천히 읽었죠.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they can charge for that. 약간 리드미컬한 느낌으로 적당한 속도로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퍼즐을 두지 않고 읽은 것을 오히려 상대방을 배려해서 잘 문장을
발음 제대로 또박또박 하셨네요 라는 느낌이에요. 잘 알아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hard drive 하고 soft drive 쓰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이 두 개를 비교를 하는 건 아니죠. 음, 자, 일단 hard drive를 두 단어를 따로따로 이렇게 hard drive 하면 이건 단어 두 개를 읽은 겁니다. 절대 이게 한 덩어리로 한 키워드를 읽은 게 아니고 문장 속에서 이렇게 문장 속에서 읽은 단어라고 인식되지 않아요. 문장 속에서 예를 들어서 I have hard drive 하면 I have hard, drive, 또는 컴마 다음에 등등등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단어라고 인식을 하지 이걸 하드 드라이브 이렇게 인식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붙여서 읽어야 되는데 붙여서 읽게 되면 이건 그러면 up down이냐 down up이냐 자 연습을 해보셨던 분들은 다 알고 계시죠. 우리가 붙여 읽기를 하게 되면 무슨 현상이 일어나나요? 높낮이가 생기는 거죠. 그럼 이건 up down일까요? down up일까요? 어, 자 혹시 up, down, volunteer 있으신가요? 자 up down일까요? 자 up, up down up, 해볼게요. down. 1번 hard drive, 2번 hard drive. 1번. 자 1번, 2번. 자 채팅창에 정답 한번 참석 저희 참여 한번 해주시겠어요? 자 중간 체크 우리가 한번 하고 시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답 그쵸? 아, hard drive 해주셔야 우리가 알고 있는 하드 드라이브라는 말이 되고 또 이걸 잘 우리가 이해를 해서 나중에 스피킹으로 확장을 할 때 hard drive 하게 되면 다른 해석이 돼요. 어려운 운전이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보통 뭔가 내가 키워드가 아니고 어, describing을 하는 뭐 그럴 때는 또 down up으로 얘기를 하는 형태로 우리가 나중에 스피킹을 할 때의 인토네이션은 또 배우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일단 soft drive, hard drive 이렇게 하게 되면 해석이 다른 뜻이 되고 일단 우리가 소프트 드라이브, 하드 드라이브 하는 건 hard drive 이렇게 읽으면 또박또박 읽지 않았어 라고 오히려 원어민 소리 체계에서는 hard drive, soft drive 이렇게 붙여서 읽어주면서 높낮이를 얘기를 해주셔야 발음 정확하시네요. 이렇게 아, 이해를 할 수 있다라는 것. 자,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좀 다르죠. 그러면 제가 하드와 소프트가 있으니까 organization을 한번 넣어서 연습 문제를 하나 확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기관 단체 뭐 이렇게 기관 단체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테고 기관 단체랑 우리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내가 거기에 고객으로 갈 수도 있을 테고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은 기관과 단체 뭐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지 않습니까? 여러 번 하루에도 여러 번 이 단어를 쓰실 것 같아요. 근데 영어로는 organization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soft organization에 있을 때고 좀 비교적 제가 너무 이렇게 단순화시켜서 말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비교적 좀 빡빡하지 않은 soft organization이 있을 테고 좀 엄격한 strict organization이 있겠죠. 근데 이 strict organization과 soft organization도 일단 soft organization 이렇게 발음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건 두 단어를 읽은 거예요. 합쳐서 읽어야 되겠죠. 붙여 읽기, speech blending을 해야 되겠죠. 적용을 해주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 한번 붙여 읽어 보시겠어요? 자, 뮤트를 끄시고 참석을 해주시면 제가 바로 피드백을 드리고요. 자, 뮤트를 끄지 않으시고라도 계속 큰 소리로 따라 해주시면서 하시고 계신 걸 제가 믿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Soft organization. 자, 이럴 때 up, down을 해주시면 발음이 안정적으로 내가 발음을 할 수 있고 상대방한테도 안정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Soft organization. 자, 그래서 이 발음을 soft organization 이렇게 발음을 했을 때 이걸 발음을 더 정확하게 했다라고 생각을 하지. 우리 입장에서는 발음 흘린 거야 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원어민 소리 체계에서는 soft organization이 발음을 더 정확하게 했다라고 인식을 합니다. strict organization 지금 들으셨나요? strict organization, strict organization을 strict organization이라고 얘기를 했죠, 제가.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나중에 연습들 한번 해보세요. 자, 물론 우리가
소리 연습이 처음이다 그러면 strict 발음도 어렵고 여기에서도 교정해야 되는 모음이 있죠. strict, organization 이것도 우리가 여기 보면 g 사운드도 우리가 트레이닝 했고요. 그리고 z 사운드도 트레이닝을 다 했습니다. 근데 트레이닝이 되지 않으면 특히 이제 격자음 이런 것들이 어려워서 strict organization 이게 잘 안 읽힐 수는 있지만 우리 연습을 다 따라오셨다라는 전제하에 strict organization 이렇게 두 단어는 읽을 수 있는데 이걸 한 호흡으로 읽게 되면 updown으로 strict organization 그리고 조금 힘을 빼고 strict organization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오히려 원어민들은 발음 또박또박 하시네요 이렇게 흘려 발음하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는다는 거. 물론 이제 넌 네이티브 학생들에게는 뭐 이런 언어를 조금 바꿔서 얘기를 하긴 하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약간 레이지하게 발음을 한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긴 하겠지만 본인들끼리 커뮤니케이션을 할 때는 그게 이제 더 이렇게 정확하게 발음을 해준 것처럼 인식을 한다라고 얘기를 해봤습니다. 자, 제가 하이 피치와 로우 피치에 대해서 조금 인트로에서 오늘 123기 4회차 수업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인트로에서 조금 여러 가지 제가 사례를 들면서 얘기를 좀 많이 해드리고 있는데요. 자, 여기서 강조를 제가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인지 말씀을 드릴게요. 3회차 때 제가 한번 하이 피치, 로우 피치를 잘 듣기 위해서 연습을 하실 때 업, 다운, 다운, 업을 과장을 많이 해서 연습해 주세요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연습하는 팁을 드렸어요. 하이 피치와 로우 피치의 과장을 많이 하는 음, 연습이라는 게 무엇인지 비주얼하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자, 연습했던 걸 계속 한번 연습 문제를 계속 써볼게요. soft, organic. 자, 하이 피치가 있고 로우 피치가 있죠. up, down. 자, 우리는 하이 피치도 잘 안 들릴 수 있고 로우 피치도 잘 안 들릴 수 있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어, 혹시 이제 가청대 주파수라는 게 있을 때 제가 뭐 지금 앞에서 이제 그림으로 묘사를 하는 건 100% 정확한 내용은 아닐 수는 있어요. 자, 제가 이제 기억하는 한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너무 이렇게 어, 이게 맹신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우리말 주파수를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이 정도에서 Korean이 되겠죠. 자, 편의상 Korean K라고 적어보겠습니다. 이 정도 주파수, 그래서 낮음이 여기, 높음이 이 정도에서 이렇게 주파수가 왔다 갔다 한다고 해요. 그런데 보니까 다른 언어도 그렇지만 특히 이제 영어는 제가 편의상 E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파수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물론 여기 다 쓰는 거죠. 그래서 이 우리말 주파수가 잘 건드리지 않는 이 낮은 피치, 로우 피치랑 하이 피치가 잘 안 들리더라. 그래서 예전에 뭐 조기 교육 할 때 보면 이제 클래식 음악을 들려주면 이 가청대 이 주파수의 그런 소리를 노출을 시켜주니까 영어 듣기가 더 잘 되더라. 그게 완전히 일리가 없는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소리만 봤을 때는 좀 우리 소리를 이런 펑셔닝하게 소리를 캐치를 하는 건 우리 무슨 지금 뭐 좋은 기관은 얘기는 하지만 이렇게 뭐 장기를 얘기를 하는 장기는 아니죠. 어쨌든 신체 기관을 얘기를 하는 건 아닌데 중이라고 하죠. 그 귀 중에 중이라는 부분이 이런 소리들을 캐치를 하는데 이 소리가 많이 풀리게 되면 영어 소리가 펑셔닝하게 더 잘 들리는 건 일리가 있는 얘기, 일리가 없는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뭐 여기 이런 걸 해야지 우리가 듣기가 잘 되고 이런 거는 아닐 텐데 또 뭐 이게 맹신하면 안 돼. 이런 건 뭐 마케팅이야. 뭐 이런 거라기보다는 어느 정도는 이게 일리가 있는 말이다. 중의를 풀어준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지금 하고 있는 연습도 상당 부분이 중의를 풀어주는 연습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소리가 펑셔닝하게 캐치가 되는 청음이 되는 부분을 지금 트레이닝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죠. 자, 오늘 리스닝 특강 4회차 진행을 하면서 리듬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나가 볼 텐데요. 리듬.
리듬을 이해를 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인트로에서 지금 소개를 드리고 있는 내용들을 한번 더블 체크해 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하고 있고요. 하이 피치, 로우 피치를 좀 과장을 해서 연습을 해주세요 라고 말씀드렸고, 그렇게 연습을 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냐면, 어, 여기 우리가 잘 안 들릴 수 있는 가청대의 이 높은 부분, 이 낮은 부분이 어, 좀 잘 들릴 수 있는 그런 훈련이 된다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로우 피치가 좀 잘 들릴 수가 있어요. 자, 여기가 하이 피치고 로우 피치인데 이 디스턴스가 이 정도라고 했을 때 보통 내가 연습할 때 soft organization, 과장을 많이 해주세요 하게 되면 이런 느낌입니다. 디스턴스를 많이 늘려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soft organization 이렇게 해주시는 거죠. 이렇게 길어진 느낌이에요. 쉽지는 않습니다. 호흡을 끊지 않아야 되겠죠? 퍼즐을 두지 않아야 되겠죠? Thought Organization. 자, 이런 연습을 많이 해주시고, 내가 오늘 한 문장을 연습을 하든, 두 문장을 연습을 하든, 아니면 지금 내가 안 들리는 소리가 있어서 이 소리를 캐치하기 위해서, 좋은 기관이 어디인지, 또는 센텐스 리듬이 어떤 식으로 됐는지를 내가 캐치하기 위해서 이렇게, 내가 스피킹을 위해서가 아니라 리스닝을 위해서 소리를 한번 내보실 때 영어 문장을 한번 읽어보실 때 이때 높음과 낮음을 과장을 해서 과장을 한다는 건 이 하이 피치와 로우 피치의 그 디스턴스를 최대한 늘려주시는 거 해보시면 느끼실 거예요. 저거 왜 해야 되지? 처음 해보시기 전엔 그런 생각이 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Soft generalization. 자, 이렇게 해보시는 연습을 하시면서 다시 한번 청음을 해보시면 안 들렸던 소리들이 들리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생기는 걸 많이 체험해보시고 많이 공감을 해주시고 또 공유를 해주시고 있으세요. 자, 다 들어오셨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조금 속도감 있게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계속 들어오시고 있으신 분들이 있으셔서 아, 자, 오늘 내용 본격적으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는 우리 15페이지 그리고 중간중간에 이제 7페이지, 16페이지 이렇게 왔다 갔다 할 텐데 15페이지 내용을 중점적으로 해서 오늘 영어 리듬, 그러니까 센텐스 리듬이라는 게 있죠, 영어에는. 그리고 제가 1회차 때부터 예고를 드렸었고, 4회차 때는 우리가 센텐스 리듬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센텐스 리듬은 어떻게 보면 넘사벽이다. 이걸 내가 가질 수 있을까? 리듬감, 저런 것들은 살다 와야 되는 거 아니야? 또는 살다 온 사람들은 살다 와도 안 되네? 저 태어나서 가질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우리가 연습에 의해서 커버를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가장 어려운 부분 중엔 하나예요. 그리고 인토네이션과 센텐스 리듬을 좀 많이 혼용해서 이제 용어를 쓰다 보니까 인토네이션 우리가 업, 다운만 잘 알면 리드미컬하겠지라고 하는데 어, 비슷한 부분이 있지만 조금 더 확장된 개념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인토네이션도 당연히 이제 내용어가 되는 부분에 인토네이티드 되는 거니까 높음이 들어가는 거니까 우리가 의미적인 문법과는 이제 수사학적인 문법과는 당연히 연관이 되어 있는 건데 센텐스 리듬이야말로 문법과 어법과 거의 이렇게 일치가 하기 때문에 센텐스 리듬이 잡히게 되면 어법을 틀리고 싶어도 잘 안 틀리게 돼요. 잘 안 틀리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문장을 봤을 때 내가 문법을 생각하지 않아도 문법이 자리가 인식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3회차 때 제가 플레이스먼트 연습하면서 이제 자리라는 얘기를 많이 말씀을 드렸었고요. 지난 시간이죠. 5강, 6강 때 우리가 플레이스먼트에 대해서 잠깐 연습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부터 좀 중점적으로 나가볼 테고 다음 시간에 이제 딕테이션 프랙티스를 우리가 한번 해보고 그다음에 좀 심화 연습 이렇게 남은 부분 그런 포인트들을 이렇게 어, 좀 레슨을 학습을 하실 때도 제가 플레이스먼트 얘기를 많이 하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수업 내용을 본격적으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자, 지난 시간에 제가 과제를 내드렸었어요. 혹시 그 과제는 다 푸셨는데, 문제는 다 푸셨는데 제출 못하신 분 있으신가요? 그날 이제 수업 끝나고 거의 다 제출을 하신 것 같아요. 한 3시간 동안 수업 끝나고 이제 많이들 제출을 해주셨는데, 그 이후에 혹시 숙제는 했는데 제출을 못하신 분 있으시면 지금 한번 말씀해 주시고, 지금 한번 시연을 해 주셔도
좋습니다. 제가 바로 피드백을 한번 드리도록 할게요. 자, 과제 다들 기억나시나요? 자, 오늘도 quiet 하시네요. 자, 제가 진행을 하는 이 진행이 좀 매끄러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위해서 좀 말씀을 어, 여기 질문도 많으시고 하시지만 조금 이제 머뭇거리고 계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volunteer 있으신가요? 자, 이거 우리 어떻게 읽었었죠? 자, 여기서 우리가 포인트로 삼았던 게 어떤 부분이었을까요? 자, 이걸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everything to it. 자, 기억들은 나시죠? 네. everything. 자, 당연히 기억이 나실 텐데 제가 과제를 많이 내드린 것도 아니고 근데 이게 기억이 나야지 오늘 내용을 이제 진행을 할 것이기 때문에 제가 더블 체크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요거를 연습하기 앞서서 우리가 이걸 읽는 방법을 했어요. 자, 저하고 수업 시간에 같이 연습해 보시고 제가 시연을 하게 되면 바로 또 따라서 해보시고 제가 그걸 듣고 피드백을 드리고 했을 때는 지금 something to eat 하는 이 문장을 붙여 읽기를 다들 잘 하셨어요. 그리고 높음과 낮음도 잘 살리셨어요. 근데 이제 수업이 끝나고 조금 시간이 지나서 약간 수업 때 이렇게 느꼈던 그 약간 에너지, 그다음에 느낌, 내가 센시티브하게 알아차렸던 그런 이제 느낌들이 약간 희석되고 나면 잘 기억이 잘 안 난다? 그리고 다시 내가 원래 하던 대로 되네? 라는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현상입니다. 조금 이게 나의 무의식에 들어와야 되거든요. 무의식에 들어와서 내가 막 이렇게 노력을 해서 막 공부하듯이 학습하듯이 이렇게 하지 않았는데 당연히 이런 느낌 아니야? 라고 되는 순간이 오세요. 자, 이런 무의식을 조금 이렇게 활용을 하기 위해서 좀 우리가 평상시에 좀 습관적으로 매일 이렇게 연습하는 과제가 필요할 것이고 매일 이렇게 시간을 투자하는 연습이 필요할 것이고 그때마다 항상 방법이 다르면 또 이게 누적이 되지는 않겠죠, 이 데이터가. 근데 이제 같은 방법으로 우리가 계속 이 좋은 기간을 건드려 가면서 그리고 좋은 기간을 떠나서 우리가 리듬감을 느껴가면서 하시게 되면 결국에는 나중에 어, 이제 좀 내 소리가 된 것 같다라고 느끼실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내가 복습을 안 해서 그런 것 같구나라는 건 아닙니다. 물론 복습은 해주시면 좋지만 복습을 해도 잘 안 될 수가 있어요. 자, 복습을 하시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좋은 복습은 녹화 강의를 녹방을 계속 시청을 두 번, 세 번 해주시는 걸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내가 수업 때는 잘 했는데 내가 혼자 해보니까 잘 안 되더라. 근데 이 수업 때는 잘 했는데 그 잘 했는데 부분을 연습을 계속 해주셔야 돼요. 이 부분을 곱하기를 하셔야 실력이 늡니다. 그러면 녹방을 시청을 하시면 그 느낌을 다시 불러오실 수 있잖아요. 근데 어, 내가 수업 때는 잘 했는데 수업 끝나고 나니까 잘 안 되더라. 근데 너무 공부를 열심히 하고 너무 복습을 많이 하시다 보면 내가 잘 안 됐는데 부분을 막 곱하기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잘 되는 방식을 곱하기를 하는 방식을 해주셔야 되고 만약에 복습을 하신 시간이 있으시다 그러면 녹방을 시청을 하시는 게 오히려 더 좋은 복습이 될 수 있다. 자, 이 붙여읽기를 해야 되고 생각보다 something to it. 자, 이거 어디가 up이고 어디가 down이었어요? up, down. 자, 네.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기회를 주지 않고 제가 얘기를 하고 있네요. up, down. 그래서 something it, something this, something that. 자, 제가 지난 시간에 했던 걸 구구절절 다 나열하지는 않겠습니다. 뒷부분을 it, this, that으로 잡은 이유가 high pitch, low pitch를 잡기 위해서였어요. up, down. 자, 다들 크게 한번 해보실까요? something it, something, something that. something this, something that. something 자, that. 해보셔야 돼요. 자, 기억나시죠? something that. 자,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못 듣고 있는 건가요? 잘 안 들리네요. something something it. something this, something something that. that. something that. 자, 오늘 혹시 이제 1회차, 2회차를 이번에 스케줄상 참석을 못 하시고 좀 이 출장이 잡혀 있으셔서 16일부터 참석을 한다 또는 14일부터 참석을 하신다라는 분도 있으셔서 제가 메모해둔 게 기억이 납니다. 오늘 수업이 처음이신 분들은 1회차, 2회차를 수강을 하고 오시면 너무 이제 쉽게 따라올 수 있는 부분이니까 don't worry about it.
자, 그 녹화 강의 시청하시고 오늘 강의 시청하시면 무리 없이 또 따라오실 수 있으실 거예요. 오늘 내용이 조금 처음이라서 많이 TMI가 많다라고 느껴지시는 분들은 그냥 편안하게 한번 그냥 참석해 주시는 걸 의의로 한번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업다운을 한 이유는 퍼즐을 두지 않고 얘기를 하고 처음부터 something to eat 이렇게 발음이 잘 안 되세요. 그래서 something is, something this, something that 하신 다음에 something to eat. 자, 그래서 something, 이때 to eat이 내려가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잘 안 something 됩니다. 잘 안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연습을 했고 여기서도 어디가 내려가야 되나요? to eat이 내려가야 되죠. to it. 근데 대부분 여기가 다시 한번 뜨거든요. 다시 한번 뜬다는 얘기 다시 한번 올라와요. favorite thing to eat 이렇게 떨어져야 하는데 favorite thing to eat 뭐 이렇게 다시 한번 올라오게 되는데 자, 이 연습 문제의 잘 했음 못했음의 핵심은 to eat 이걸 내가 떨어뜨려서 발음을 해줄 로우 피치를 만들어 줄 수 있느냐 내가 이걸 만들어 줄 수 있으면 이 가청 내가 가청을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 청음을 할 수 있는 로우 피치의 청음을 할 수 있는 이 자리를 인식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자리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얘기를 할 때 센텐스 리듬에 대해서 오늘 배워볼 텐데 이 자리가 내가 소리 자리가 만들어지지 않고 아무리 이렇게 theoretical하게 conceptual하게 이론적으로만 뭐 센텐스 리듬이 이렇다 뭐 소리가 이렇다 듣기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이론적으로 절대로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소리라는 부분은 발음도 그렇고 우리가 스피킹 할 때 그 센텐스 리듬도 그렇고 리스닝 할 때 그 소리들은 일단 이걸 그 자리를 인식을 하셔야 돼요. 조음이 되는 기간, 소리가 만들어지는 부분. 그래서 목적어라고 우리가 똑같이 얘기하는 것도 어떤 목적어는 좀 상대적으로 높은 피치, 어떤 목적어는 되게 낮은 피치, 그리고 그 목적어가 되게 길었을 때 우리가 관계대명사 뭐 이렇게 생각하는 후치 형용사 이런 것들은 되게 낮은 위치에서 발음이 되는데 그 소리를 내는 그 자리를 플레이스먼트를 인식을 못하면 게임이 아예 시작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게임 끝 하려고 지금 이걸 연습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연습 문제 푸신 분들은 제가 개인적으로 피드백을 다 보내드렸고요. 연습 문제를 아직 안 푸신 분들은 자, 오늘이라도 저한테 이 연습 문제를 풀어서 보내주시고 연습 문제를 풀어보신 분들은 한 번 더 복습을 해보시고 연습을 피드백 파일을 열어서 좀 그 내용을 적용을 하셔서 그 포인트를 적용을 하셔서 다시 한번 계속 연습을 해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자, 여기서 핵심은 이 연습 문제를 풀었을 때 잘 풀었음의 핵심은 to eat이 내려가는 거예요. 퍼즐을 두지 않고 something to eat, favorite thing to eat, what's your favorite thing to eat 이렇게까지 지난 시간에 한번 해봤습니다. 자, 오늘 연습 문제, 대표 연습 문제를 지금 공유를 드렸습니다. 강아지들이, 개들이죠. 그 강아지들이 자기들 bones, 식사를, 뼈다귀죠. 뼈다귀를 먹을 거야 라는 해석의 문장이에요. 자, 이거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자, 어떻게 읽어야 되나요? The dogs will eat their bones. 읽어보시겠어요? 지금 제 목소리 다 잘 들리시나요? 제 목소리가 다 잘 들리시죠? 죄송합니다. 지금 여태까지 계속 말씀을 다 해주셨는데, 제가 녹화가 지금 어떻게 됐을지 좀 상당히 걱정스럽습니다. 제가 뮤트를 하고 있었네요. 제 목소리는 다 녹화에 들어간 걸로. 자, 중간중간에 왜 이렇게 뮤트가 꺼지고 말씀을 해주시는데 왜 소리가 안 들리지? 그래서 중간에 저 혼자, 왜 소리가 안 들릴까? 말씀을 드렸는데, 자, 제가 그 뮤트를 해두고 있었네요. 죄송합니다. 자, 제가 혹시 녹화 강의, 이 녹방을 편집해서 올릴 때, 만약에 제가 했던 이 얘기가 하나도 안 들어갔으면 제가 앞부분만 다시 영상을 찍어서 녹화 강의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말씀해 주셨는데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자, 이거 어떻게 읽으면 될까요? The dogs will eat So their we'll eat bones. their bone. 좋습니다. 자, 자, 한 분씩 한번 얘기해 볼까요? 자,
론님 먼저 한번 해보실까요? The dogs will eat their bones.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분 누구셨죠? 한번 해보실까요?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The dogs will eat their bones. 일단 좋습니다. 다 두 분 다 이제 퍼즈가 없음은 정답. 그렇게 퍼즈가 없음도 잘 처리를 해주셨고, 그리고 이제 그 인토네이션도 잘 넣어주셨어요. 자, 근데 우리가 인토네이션은 앞 단어 두 단어, 죄송합니다. 두 단어가 이렇게 붙어 있거나 세 단어가 이렇게 붙어 있을 때 앞 단어, 뒷 단어 간에 이렇게 업 다운이라고 하게 되면 우리가 문장 전체를 봤을 때 그 업 다운, 업 다운의 반복인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떤 자리는 높은 자리, 어떤 자리는 낮은 자리, 이것도 업 다운이죠. 이게 좀 보여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템포 연습을 했습니다. 템포 연습을 하면서 이 자리에 자리가 하나가 있으면 어떤 단어들은 하나만 자리 하나에 단어가 하나가 들어가고 어떤 자리에는 단어가 세 개가 들어가고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자, the dogs will eat their bones. 이 문제를 풀어볼 텐데, 자, 이 문제 안에 오늘 내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풀어볼 텐데, 제가 방금 했던 얘기를 다시 한번 써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했던 내용을 제가 계속 좀 반복을 하는 것 같지만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을 하고 있고요. 이 반복되는 내용 속에 혹시 내가 놓친 부분이 있는지 연습하면서 특히 연습을 다 열심히 하고 계신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계속 확인을 해주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이렇게 플레이스먼트가 영어 문장에는 항상 들어가 있어요. 영어 문장이 되든 프레이즈가 되든 플레이스먼트 단어 개수로 막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플레이스먼트를 하나 던졌다, 두 개 던졌다에 따라서 리듬이 결정이 됩니다. 그 리듬이 사실은 문법과 거의 일치해요. 영어에서는. 센텐스 리듬과 그래머가 거의 일치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리듬에 맞게 나중에 영작을 하실 때도 글을 쓰면 청자가 아니라 그때는 독자가 되겠죠. 독자가 잘 알아들을 수 있는 어디언스를 잘 배려해서 글을 썼다 그래서 글쓰기의 실력도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센텐스 리듬이라는 건 우리가 스피킹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센텐스 리듬에 맞는 식으로 영작도 해야 잘 쓴 글이라고 하기 때문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 영어를 잘 하기 위한 핵심이자 어떻게 보면 끝판왕이 학습에서는 끝판왕인 것 같아요. 센텐스 리듬을 내가 마스터를 하고 나서도 물론 이제 영어 실력은 계속 업그레이드가 될 수 있는 여지는 많겠죠. 자, 이렇게 했을 때 어떤 곳은 단어가 하나만 들어갈 수도 있고 자리가 두 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편의상 이 자리 여기까지 끝나는 시간을 우리가 1초라고 끊었을 때 1초 끊었을 때 이게 자리가 두 개니까 2분의 1초가 되는 거죠. 0.5초, 0.5초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걸 박자라고 생각을 하셔도 돼요. 여기를 1박이라고 했을 때, 한 박자라고 했을 때 편하신 방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텐데 저는 조금 더 우리가 일반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초라고 한번 해볼게요. 1박이라고 하시면 0.5박, 0.5박이라고 하면 되겠죠. 자, 이 자리는 알겠는데 근데 자리 하나의 단어 개수가 자리 개수랑 일치하지 않는다. 그래서 자리 하나에 단어가 하나가 들어갈 때도 있지만 두 개가 들어갈 때가 있다. 여기는 세 개가 단어가 들어가고 have you, 여기는 been 하나가 들어가고 기억나시나요? 자, 여기는 how have you 이렇게 세 개가 자, 이 세 개를 여기에 넣기 위해서는 우리 붙여 읽기 이 퍼즈 다 없애고 여기 이렇게 퍼져 있는 거 붙여 읽기 없애고 인토네이션 어디가 인토네이션인지 have you 일단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리고 요거는 한 호흡으로 처리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가 인토네이션이 처리가 돼야 여기에 들어가죠. have you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단어가 하나가 들어가고 been 자 이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템포의 전부예요. 지난 시간 내용을 한 장의 슬라이드로 요약을 한다 그러면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지금 두 분 다 잘 읽어주셨고 다른 분들도 아마 지금 다 한 번씩 이렇게 크게 한번 말씀을 해보셨을 텐데 자
여기가 지금 단어가 몇 개가 있나요? 6개 맞나요? 6개로 보이네요. 그렇죠?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6개인데 자리가 그럼 6개일까? 이 자리가 몇 개일 것 같다. 자리가 몇 개이다. 얘기에 대해서는 오늘 지금 진도가 나가진 않았어요. 제가 말씀드리지는 않았어요. 그래도 한번 예상을 해본다 그러면 나는 이게 자리가 몇 개인 것 같다. 제가 바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렇게가 정답 좋습니다. 3개죠. 네. 3개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어, 정답을 말씀해 주셔서 자,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위의 문장과 자, 오늘 대표 연습 문장과 제가 해설 문장, 데이점 하고 문법은 같죠? 어법은 같죠? 센텐스 리듬도 같습니다. 플레이스먼트는 같으냐? Correct. 플레이스먼트도 같아요. 정확하게 같습니다. 플레이스먼트의 개수는 어떨까요? 같습니다. 자, 어떻게 되느냐? 3개죠. 하나, 주어 자리. 자, 오늘 센텐스 리듬 시간에는 이 주어 자리, 동사 자리 이걸 1번 자리, 2번 자리, 3번 자리, 그래서 4번 자리까지 배워볼 거예요. 그래서 제가 1번 자리, 2번 자리, 3번 자리라고 지금 말씀을 드렸고 계속 그렇게 이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이제 처음이니까 제가 주어 자리, they, 그렇죠? 그 다음 동사 자리, eat, 그리고 목적어 자리, then. 자, 이렇게 보면 우리가 인토네이션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왜냐하면 타동사의 목적어가 들어가는 거니까. 그러면 어떻게 높음 낮음이 어떻게 되는 거죠? 한번 크게 한번 해보시겠어요? 데이점. 그쵸? 잘 알고 있습니다. They eat them. Awesome. 그쵸? They eat them. 자, 지금 소영님 해주셨을 때 그 eat을 조금만 더 앞당겨서 조금만 더 빨리 발음을 해주시면 훨씬 원어민 소리가 나와요. 데이점. 네. 우리말을 할 때의 그 이중 모음이 좀 보통 영어 이중 모음보다 좀 길게 발음을 해요. 속도가 길어요. 데이 이렇게 하는데 이걸 조금 짧게 해줘. 데이. 데이. 그리고 생각보다 주어는 대부분 디스트레스를 시키고 근데 이상하게 저 스피치 학원에서 제가 스피치 학원 까는 것 같네요. 주어를 막 높여서 읽어라 라는 얘기를 저는 너무 많이 들어봤어요. 주어는 대부분 디스트레스입니다. 그리고 주어를 억지로 이렇게 줄여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동사를 내가 좀 더 빨리 얘기한다는 생각을 하시면 그러니까 우리말 사고방식으로 생각할 때보다는 영어 느낌으로 얘기할 때는 내 생각보단 동사를 좀 더 빨리 던져야 되겠구나. 그래서 던진다라는 것도 좋은 키워드가 될 수 있습니다. 피칭을 하시는 거죠. eat, eat them. 그래서 eat them. 데이점. 그렇죠. 데이점. 그러면 훨씬 더 이 포물선이 생길 거예요. 영어는 단어도 그렇고 센텐스도 그렇고 다 포물선처럼 이렇게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나중에 리듬 보면 왜 타동사에 이렇게 굴곡이 이게 이렇게 업이 생기고 다운이 생기고 하는 것도 나중에 이게 되게 단순한 언어구나 하는 그렇게도 한 번씩 보이실 때가 있을 거예요. 어쨌든 포물선이 있어야 되는데 자 우리가 보통 한국식으로 우리말 소리에 좀 익숙해서 영어 소리를 막 연결하다가 하시면 they eat them 하는 그 인만 조금 당겨서 해주시면 they eat them 이렇게 자 다들 하시고 계신 거죠? they eat them Eat them. They eat them. 너무 좋습니다. 데이점. 지금 하실 때 이 핵심은 나는 그런데 다 정확하게 읽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they eat them 했는데 이게 어떻게 들릴 수 있냐면 영어 모르는 사람이 지나가면 저 사람들 뭐 하는 거야? 디이름이 무슨 말이야? 디이름으로 들릴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걸 내가 이제 선택의 기로에 서는 거죠. 내 귀에 디이름으로 들어왔으니까 이 문장은 앞으로 디이름 이렇게 읽어야지 하는 것과 나는 단어를 정확하게 읽겠다. 후자로 하셔야 됩니다. 디이름 하게 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죠. 이건 아무 언어도 아닌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꾸며서 얘기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제가 한번 더블 체크를 했고요. 디이름.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꾸며서 다 해봤거든요. 너무 영어가 안 돼서. 근데 절대 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생각하면서 말을 할 수가 없겠죠. 뭔가 다 암호화 시키는 것 같은 작업이 되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 소리는 결과적으로 디이름으로 들리는 거지 나는 또박또박. 근데 또박또박이 우리가 생각하는 분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랬죠. 영어에서 발음을 잘했네. 발음을 또박또박 했네는 붙여 읽기가 디폴트 값이다. 그리고 우리가 조음점 다 배워. 특히 모음 조음점 데이 이렇게 하기 쉽잖아요. A 이렇게 떨어져야 돼. 지금 다들 잘 하셨잖아요. 데이. 이렇게 하니까 데이 이렇게 길게 발음 안 하시잖아요. 데이.
그리고 아무리 크게 발음하시더라도 day 이렇게 하시지 day 이렇게 하시진 않잖아요. 제가 과장을 많이 했지만 후자가 완전히 이제 악센트가 들어간 소리가 되고 day 이렇게 발음이 되시는 거잖아요. 음흠. 그리고 퍼즈를 두시고 동사를 높여서 they them They 해주신 them. 거죠. 그렇죠? They them.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they them. 제가 또 지난 시간에 소리를 듣기 위한 드릴로서 테크닉으로 하나 드린 것 중에 높은 피치, 하이 피치, 디스턴스를 길게 만드는 이든 이런 걸 연습을 많이 해주시면 내 소리가 많이 좋아집니다. 이든 They 이든 them. 그러면 them. 보통 이런 인토네이션이나 them. 그 영어 이렇게 좀 미미킹이라고 하죠. 또 쉐도잉이라고도 하고 이런 영어 따라읽기 많이 하시고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 중에 소리가 이렇게 높음 낮음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본인은 높음이라고 생각하는데 대부분 막 이렇게 가로 느낌? 근데 이런 분들이 조금 빨리 이렇게 좀 좋아질 수 있는 부분을 이런 연습을 많이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포물선이 되도록 내 소리가 이든 They them. They them. 예, 그래서 될 때. 이걸 이거 사람 them. 원어민들은 덤이라고 하잖아, 럼이라고 하잖아. 그런 게 아니라 나는 댐이라고 발음을 They 했는데 them. 자, 또 우리가 이 알파벳 E 발음도 교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리를 듣기 위해서 조금이 them. 중요한 거죠. 이 알파벳 E의 them. 발음은 우리가 전면 발음, 댐 이렇게 발음하시고 them. 이댐 하시면 그러니까 높음 낮음의 피치를 과장을 해서 해주시면 댐이 듣는 사람에게는 덤이나 럼처럼 들리는 거예요. Eat them. 그렇죠. 그래서 나는 또박또박 한다. 근데 또박또박이 우리가 알고 있는 분절음이 아니라 나는 정확하게 발음한다. 하지만 연음이 돼서 상대방이 듣기에는 원어민이 마치 하는 것처럼 네 이름 이렇게 들리는 거다. 내 이름. 자, 우린 이걸 잡았어요. 이걸 잡은 이유가 특히 이렇게 대명사를 써서 이렇게 잡은 이유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이제 느끼시게 되실 텐데요. 자, 1번 자리, 2번 자리, 3번 자리. 오늘 계속 이제 1번, 2번, 3번이라고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플레이스먼트는 1번 자리, 2번 자리, 3번 자리, 4번 자리까지 배울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똑같은 길이라고 알고 있었던 4형식하고 5형식이 사실은 다르다. 이렇게 1번, 2번, 3번, 4번으로 풀어보면. 그리고 똑같은 문장인데 어떤 거는 3번까지 있고 어떻게 읽으면 1번, 2번, 3번이고 어떻게 읽으면 1번, 2번, 3번, 4번이다를 우리가 2교시에서 풀어볼 거예요. 자, 1교시에서는 오늘 이 문장 마지막으로 해설을 우리가 같이 한번 커버 한번 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자리 어떻게 될까요? 정답, 그렇죠? 2번 자리는 어떻게 될까요? Read it. Yes. 3번 자리는요? Dear awesome. boy. 그렇죠.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자, 우리 그러면 이 관사 디스트레스 시키는 거랑 여기 기능어 디스트레스 시키는 것 그리고 여기는 소유격도 관사처럼 하는 거죠. 그럼 여기 각각의 인토네이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down업이죠. The dogs. An arm Dogs. and a leg 연습하셨죠. 그리고 디스트레스 되는 부분은 좀 짧아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The dogs 같은 템포보다는 the The dogs. dogs. 그리고 The dog. 좀 던지듯이 얘기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좀 강조하고 싶으면 아까 they eat them 하실 때 eat을 좀 빨리 얘기해 주세요. 던지듯이 해주세요. 라는 테크닉을 드렸어요. dogs를 던지듯이 하시면 더를 억지로 막 이렇게 먹거나 억지로 줄여서 얘기하시지 않더라도 자연스럽게 the dogs 하던 게 the dogs 이렇게 발음이 되세요. the dogs. The dog. The dogs. 런님 너무 The 좋으셨어요. dogs. dogs. 이렇게 하면 굉장히 입체적으로 발음이 The 바뀌거든요. dogs. 이렇게 했을 때 내가 이 감이 있을 때 들으시면 내가 안 들리던 소리들이 조금씩 들리는 걸 아마 느끼실 거예요. will it은 어떻게 될까요? will 기능어, it. 내용어. 우리 can do, can't do 하면서 will 이렇게 it. 했었고 will it 이렇게 되시겠죠. Will it. 그리고 their bones 해주시면 되겠죠. 자, Their their bones는 보시면 뭐 이걸 their의 information이 중요하다 그러면 뭐 같은 템포로 이렇게 their bones 뭐 인토네이션 다르다 그러더라도 their bones 그리고 인토네이션의 정답은 없다 그랬죠. information이 their가 중요하면 their bones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가면 their bones일 테고 their의 information이 특히 중요하지 않다 그러면 bones를 더 빨리 얘기를 하겠죠. their bones 이렇게 발음하겠죠. their bones. Their bones. 그렇죠. 자, their bones를 하실 때 bones를 빨리 얘기하는 것이 핵심이고 there를 억지로 줄여서 얘기를 하려면 발음이 꼬입니다. 그리고 이상한 가짜 발음이 돼요. bones를 좀 피칭을 하신다. 더 빨리 their bones. Their bones.
그러면 듣는 사람 귀에는 there가 아니고 there로 들릴 수 있겠죠. 아니면 the로 들릴 수가 있습니다. their bones. 그래서 그 받아쓰기 딕테이션 하시면 저한테 항상 피드백 보내주실 때 보면 there가 더러 그 다 맞는 소리예요. 내가 there를 더러 들어서 맞는 소리인데 이제 이걸 내가 영어로 풀어나가는 거죠. 이렇게 그렇게 풀어나가게 되면 내가 their bones라고 읽을 수 있으면 그 다음부터는 절대 there가 더러 들리지는 않습니다. their bones 해주시면 되겠죠. 그럼 bones. 이걸 합쳐볼게요. they eat them을 여기 잡아주시고 자 리듬을 잡는 건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They eat them 잡아주시고 the dogs will eat their bone. The dogs will eat their. The dogs will eat their. Dogs will eat Will their eat bone. their bones.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eat 부분을 조금 던진다 그러면 the dogs will eat their bone. The Dogs dogs will will eat their bone. 자, eat 천천히 their 들어볼게요. bone. The dogs will eat their bone. Dogs will eat their bones. 네, 이 연습을 하시고 이런 연습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나중에 내가 문장을 어떤 문장은 어색하게 읽었다, 어떤 문장은 잘 읽었다가 이제 모범 발음이 아니고도 느껴지게 돼서 이 연습을 하시면 굉장히 멋진 일 아닌가요? Will eat Dogs will eat their bones. 그래서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서 연습 문제입니다. 연습 문제를 또 받았는데 이거 예전에 했던 것보다 어려워요. 잘 모르겠어요. 그럼 정답지는 어디 있나요? 이렇게 만드시면 됩니다. 해설지는. 대명사를 써서 제가 치환할 때 replacement를 씁니다. it, this, that으로 바꿨던 기억나시죠? 여기도 they로 바꿨죠. The dogs를 they로 바꿨고 the bones를 them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자, 요 연습 문제까지 해보고 이제 우리가 그 쉬는 시간 브레이크 타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During the interview. 자, 익숙한 문장들이시죠? 정확하게는 이렇게로 기억합니다. 자, 제가 조금 글자 크기를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잘 보이시죠? 네. During the interview, I try to pass for someone more experienced 라는 문장이 나왔는데 이거 모범 발음 없는데 이건 좀 어려운데요. 자, 이 리듬을 잡기 위해서 자,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우리 이 during the interview 부분은 어떻게 처리할지를 일단 우리 1교시에서는 배우지 않아서 2교시에서 배워볼 거예요. 자, 이 문장으로 이렇게 이렇게 이 해설 문장을 만들 수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자, 이 문장은 어렵지 않으시죠? 자, 이거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근데 이 문장도 우리 배웠어요. 자, 이 부동사 어떻게 처리하는지 배웠습니다. pass for. 이게 이제 잡히셔야, 그렇죠? 이게 잘 안 잡히신다 그러면 여기를 그냥 take someone 뭐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이건 어렵지 않잖아요. 어떻게 하나요? I take someone. take가 타동사고 someone입니다. I take someone. 그리고 there 이 부분은 부사잖아요. 부사는 한 번 인토네이션 들어갑니다. 그래서 1번, 2번, 3번에서 4번에 해당이 되는데 2교시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There I take someone. I take someone there 하실 수 있을 테고 there I take someone 이 되는 거죠. 근데 이걸 조금 확장을 하시면 as for. 와, 이거 무슨 이 문장 하는데 이렇게 복잡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이 부분이 절실했던 부분들은 그렇구나 라고들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내가 뭔가 이렇게 혼자서 하긴 했는데 저런 거였구나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네, 이런 것까지 해야 되나? 라고 생각을 하셨던 분들도 차근차근 하시다 보면 꼭 필요성을 느껴야지 나중에 꼭 뭐 이렇게 이게 다 내게 되고 그런 건 아니거든요. 하시다 보시면 제가 가이드를 계속 드리고 있으니까 하시다 보시면 내가 뭘 잘했는지 모르겠는데 좀 뭐 잘 되네 지금은 어떤 단계를 거쳤는지 모르겠지만 잘 되네 하실 거예요. I pass for someone 해주셔야 되겠죠. pass for를 뭐라 그랬죠? 제가 동사를 좀 피칭을 한다 그랬죠. I pass for someone. I pass for someone. 누구처럼 for someone. awesome, 그렇죠. 런님 지금처럼 I pass for someone. 그리고 someone 부분을 우리 연습할 땐 과장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어떤 부분인 거죠? distress 해야 되는 부분. 그러니까 low pitch는 많이 확 drop down 해주시는 거죠. I pass for someone.
I pass I for pass for someone. someone. 네, 지금처럼이 아주 좋습니다. I pass for some. 이런 I pass 톤으로 for 지금 someone. 지금 세 분 말씀해 주신 이런 톤으로 보통 원어민이 I pass for someone 이런 톤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면 I pass for someone more experience. Someone more experience는 이게 확장이 된 거잖아요. 이거 명사덩어리죠. 그러니까 someone more experienced 이렇게 잡아주셔야 되고 I pass for someone more experience. 앞에는 try to가 뭐죠? 기능어죠. I try to pass for가 되는 거죠. I try to pass for someone more experienced. 언제? During the interview가 되는 거겠죠. 이 during the interview도 우리가 there 하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의 이 자리에서 높음을 잡았지만 이 안에서는 또 intonation. 그죠? During something, during the Some interview. more 이렇게 잡아주시면 돼요. experience. 자, 더 이런 것들이 이렇게 잘 안 되더라. 인터뷰를 더 신경 써주시면 됩니다. The interview. 이걸 내가 During the interview. The interview. 저는 억지로 소심하게 줄여버리고 인터뷰는 높이고 이러면 너무 힘들어요. 이 자체가 이 영어가 아니고 또 다른 버든이 되어버립니다. The interview, 자, 인터뷰를 던지듯이 당연한 내용, Interview. 중요한 걸 내가 더 인토네이션을 주는 건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 중요한 걸 피칭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the interview. The interview. 이러면 관사가 디스트레스 되는 거 이제 The 내가 interview. 컨셉츄얼하게만 한 게 아니라 연습이 되는 the interview. The interview. 그러면 during 쓰시면 during the interview 이렇게 되시겠죠. During the During the interview. interview.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11시네요. 자, 쉬는 시간 가지기 전에 자리만 한번 말씀드리고, 자, 1번 자리. 그렇죠? 1번. 자, 2번 자리. Passport. 우리 구동사를 이렇게 처리하는 것도 배우지 않으면 많이들 헷갈려 하는 부분이죠. 부동사는 이렇게 한 덩어리고, 보통은 down up이죠. why? 보통 뒷부분이 부사이기 때문에 up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걸 다시 한 단어처럼 처리를 해주는 게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1번, 2번, 3번. 보통은 4번 이제 부사 자리가 뒤에 나올 텐데 여기는 부사가 4번이 앞에 나왔네요. So, 이 부분이 4번이죠. 네. There 하시는 건 during the interview. 자, 이 부분이 1번. 그러니까 2번이에요. 죄송합니다. 여기까지가 2번이죠. 자, 그리고 여기가 3번인데 3번 부분은 예전에 우리가 전통적인 방식의 또는 전통적인 커리큘럼으로 영어를 학습을 할 때 학습자로서 문법을 알아야지만 그러니까 관계대명사 부분을 알아야지만 단계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근데 소리 연습을 하시면서 잡아가시는 게 더 빠를 수도 있어요. 물론 이제 문법도 따로 이렇게 나는 정리해야 되겠다 정리하시고 하시면 또 좋습니다. 그런 부분도 좋으신데 내가 문법이 안 돼서 이런 걸 못하겠구나 걱정하실 필요 없으세요. 오히려 소리를 가지고 자리를 인식을 해서 어법을 가져가시는 것도 또 다른 방법 중에 하나이고 그렇게도 충분히 잘 하시고들 계신 걸 많이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리스닝 특강 123기 4회차 내용 7강, 8강 진행하고 있고요. 자, 한 회차당 2강씩 진행을 하고 있죠. 2시간씩.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3회차 6강까지 진행을 했고 오늘 1교시인 7강 레슨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쉬는 시간 잠시 가졌다가 11시 11분, 10분 뒤에 뵙도록 하겠습니다.